예, 들으신 것처럼 오는 25일이면 임기 반환점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이 잠시 뒤 10시에 취임 후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후반기 국정구상을 밝힙니다. 특히 이번 담화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제도약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등 4대 개혁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한양대 고영신 특임교수 그리고 홍익대 정군기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대국민 담화 취임 후 네 번째 대국민 담화인데요. 오늘 담화의 제목이 경제 제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담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교수님? 네, 예. 그렇습니다. 뭐 큰 줄거리는 엊그저께 휴가에서 돌아오셔갖고 예. 국무회에서 한 말씀의 연장선상 아니겠느냐. 예. 거기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는 새마음 그리고 하나는 속도전입니다. 새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출발하자. 예.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 이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문영표 장관을 바꾸면서 우리 메르스 사태에서 탈출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재출발한다. 그러니까 8월 25일 지금 임기 후반기 반환점이 되지 않습니까? 이 임기 후반기로 가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한번 해보자는 거고 지금까지 임기 전반기에 큰 성과를 못 냈다는 것이 대다수 일반 뭐 국민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속도라는 것은 성과를 내야 한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뭐 담화 제목처럼 경제 재도약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뭐 가장 핵심을 두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임기 후반기를 맞는 대통령의 각오, 다짐, 약속 이런 것들이 큰 주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뭐 기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남북 관계 이 부분이 전혀 지금 숨통이 트이지 않은 상태에서 교차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호 여사가 지금 현재 평양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어떤 뭐 혹시 돌파구가 열릴지 모르겠지만 박 대통령으로서는 역시 이 통일은 대박이다. 또 이게 블루오션이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해왔고 남북 관계에 어떤 숨통이 트여야만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익을 크게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지랄까 이 어떤 천명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정 교수님은 어떻게 세세요? 고 교수님께서는 이제 새마음과 속도전 이렇게 이제 오늘 담화의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하셨는데, 뭐 쉽게 말하면 마지막 후반기에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국민들이 한번 주십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경제제도약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4대 개혁 얘기를 하면서 노동시장 그 개혁 문제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 4대 개혁 저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할 것 같은데 이 노동시장 개혁만이라도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오늘 네 번째 아닙니까? 정부 조직법 때문에 한번 했었고 경제혁신 3개년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월호 있어 네 번째인데 대통령이 그동안에 그 집권하면서 그 쌓은 그 공약 그 성과는 기초연금 그건 잘 됐어요. 그다음에 지난 공무원 연금 개혁 미진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노동시장 개혁인데 이 개혁은 꼭 필요하고 정말 시급하다. 아까 우리 고 교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시간이 급하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담화가 역시 노동시장 개혁에 초점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교수님이 언급을 하시긴 했지만 복지 라인을 전격적으로 이틀 전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오늘 담화와는 뭐 큰 뭐 연관성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메르스 사태를 문영표 전 장관이 잘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 그 문책을 해서 경질을 한 것 같고 세부대에서 뭐 그런 건데 뭐 그런 그 일부 개각하고 오늘 그 메시지하고는 뭐 우리가 그렇게 큰 뭐 연관 지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담화 이 국무위원들은 배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청와대 수석들 일부만 이제 배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황교안 총리가 배석하지 않았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전에 담화할 때는 국무위원들이 뭐 배석을 했었는데 오늘 무슨 연유로 안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대통령 담화하는데 일에 바쁜 정말 일해야 할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앉아가지고 뭐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는 것도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 연초에 그 기자회견 때도
뭐 대통령과 뭐 면담 필요합니까 하니까 국민의원들이 이상한 게 뭐 반응을 해가고 그때도 뭐 썩 반응도 좋지도 않았어요. 또 최근에도 보면은 뭐 롯데 사건에도 보면 뭐 줄줄이 몇십 명씩 모여가지고 누구는 발표하고 거기에 초점 없는 모양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썩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뭐 참석시키지 않고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담화기 때문에 꼭 국무위원들이 뭐 배석할 필요는 있겠냐 하는데 저는 오늘 뭐 핵심은 노동시장 개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요즘 국민들은 재벌 개혁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을지 이런 것이 또 하나 관심이고 국민들에 대한 그 담화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적극적으로 담화도 좋지만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저 국무총리하고 강요들 그 배석하는 건 정말 잘 됐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요? 지난번에 연합 TV에 나와가지고 너무 권위적이다.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 하는데 정말 그 고 교수 말씀하신 일에 바쁜 장관들 뭐 총리까지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너무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이다. 그런 얘기를 그 대통령이 연합뉴스를 어떻게 그 통해서 들었는지 오늘 뭐 굉장히 잘 됐다. 이게 선진 그 대국민 메시지 모습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앞으로도 저는 계속 그 국민들한테는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국민 담화 이후에 기자들의 질의응답은 이번에도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이제 언론 그것도 저는 청와대에서 잘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노사개혁이라는 중대한 메시지 발표하는데 우리 그 언론인이 잘 아시잖아요. 꼭 그 정치 현안 같은 거 물어봐가지고 좀 튀는 거 질문해가지고 초점이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그걸 이제 청와대 김성우 수석이 잘 그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이 없다. 요거는 뭐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도 국민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겁니다. 대통령이 오랜만에 이렇게 국민들과 상대하는데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대신해서 기자들이 물어줬으면 하는데 일방적인 메시지만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메시지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그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은 없었던 것 같은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지요. 그리고 늘 그 불통 문제 이 부분. 수석님.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 들으셨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는 취임 후 4번째 담화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제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예상대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협조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내용 잘 들으셨죠? 국정 운영의 하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와 자신감을 피력했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의 어떤 그 절박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담화를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 노동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국정 과제임을 천명을 하고 그에 관련한 뭐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든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 또 이를 위한 노사정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서 대답에 이뤄달라는 그런 부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공공개혁이라든가 교육개혁, 금융개혁, 그리고 서비스산업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4대 개혁과 함께 그 서비스산업 육성 이런 의지도 천명을 하셨는데 뭐 국민들이라든가 예상했던 것만큼의 그런 그 새로운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협조와 그런 그 성원을 당부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좀 어떻게 말하면 말의 성찬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받고 좀 더 새로운 어떤 발상이랄까 새로운 어떤 제안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박 대통령이 앞에 청남 춘추관 앞에 나오자마자 봤던 모습이 이 붉은색 옷입니다. 이 경제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붉은색 옷을 입고 나와서 경제 혁신에 대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정 교수님 오늘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뭐 대통령 의지죠. 뭐 빨간색 옷하고 뭐 표현이 절박하다 이런 얘기도 썼고 절체절명이라는 표현을 써서 경제 활성화가 정말 우리 국가의 큰 과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저는 예상대로 노동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처음으로 이제 첫 순서로 방점을 찍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취업 절벽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절감하고 있는 거죠. 뭐 대학에 있지만 저도 말이죠. 대학생들이 4년 졸업하고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뭐 취업했다 그러면 계약직이라고 그러고 인턴이라고 그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예. 그러면 또 이게 기성세대들은 뭐 어려운데 힘든 데 가서 일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또 청년들한테 잘못하면 또 욕먹습니다. 왜 뭐 어디 시와 바늘공단에 가서 그거 안 하냐 그러는데 그 4년의 그 대학 교육을 시켜놓고 또 양질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얘기가 이제 그 보수 여당 집권층에도 이제 그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 실업 10%다, 취업 절벽이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미래도 없고 예. 또 정부나 여당의 내년 총선 문제도 없다. 이런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임금 피크제 빨리 하자. 지금 60세 그 정년 연장 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지금 한 3년간 그 청년들이 일자리가 그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 하면서 일자리 좀 늘리자는 그런 단기적 처방도 있었고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공공부문 개혁이라든가 교육개혁, 금융개혁이 있었는데 저는 대통령이 오늘 그 말씀하실 때 한 군데 단기적인 계획에 더 집중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 교육개혁 같은 거는 뭐 우리 항상 하던 얘기고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부문 개혁도 뭐 꾸준히 해온 거고 금융개혁도 뭐 많이들 얘기가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문화창조 계획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참모였다면은 아예 그냥 노동시장 개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걸로 채웠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서도 맨 마지막에 서비스 산업 기본법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준다. 또 입법부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그 뼈 아픈 얘기를 한번 또 날렸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다. 국민들이 또 절박하게 필요한 거니까 우리 그 정부나 입법부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노동시장 개혁 요것만이라도 올 하반기에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저는 하나 좀 추가시키고 싶은 것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이란가 건강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진흥법 등 이런 지금 세 가지 큰 그 일자리 창출 법안이 국회에 지금 3년간 묵혀가지고 이런 일자리 창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제 국회한테 얘기한 것은. 또 이 노동개혁도 결국은 정치권의 도움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 정치권이라는 건 결국 야당의 지원이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야당과의 그런 그 대화 이런 부분에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요. 좀 불러서 청와대에 불러서 또 이야기도 하고 좀 설득도 하고 그러면 이런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논리적으로 합당한 내용들도 있고 야당이 왜 반대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절충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야당은 왜 안 하느냐 왜 우리 정부는 이렇게 좋은 의지를 갖고 오는데 협조 안 하느냐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야당은 야당대로 정부의 어떤 의지라든가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야당이라는 건 정부 역할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고도 하고 이런 게 야당의 역할이에요. 또 자기들의 정치적 논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이런 국민들한테만 호소해서 국민 여론 정치만 할 게 아니라 결국 야당이라는 것도 국민의 다 핵심적인 그 중요한 포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담화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당한테 너희들 이렇게 다 과제 주고 언제까지 그걸 하라 또 뭐 정부는 어떻게 하라 이러지 마시고 결국은 모든 조직이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나서야만이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깊은 인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야당과의 대화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분이 전반적으로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보면 노동개혁의 가장 큰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가 조속히 복귀되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그 노동개혁, 노동시장 개혁의 두 가지 그 큰 주제가 그겁니다. 그 임금 피크제 문제, 그 정년 연장된 만큼 그 이제 좀 줄여가지고 아까 115조라고 그랬습니다. 인건비를 이제 부담하게 되는데 임금 피크제 해가지고 요 115조를 그 청년들 또 고용하는 걸로 가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규직 가보호 문제. 요게 이제 그 야당이 항상 그 많이 생각하는 건데 그 정규직이라고 하면 이제 또 노총이 또 많이 그 기반이 돼 있고 또 야당의 또 주요한 지지 세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야당이라든가 그 노총 입장에서는 그 해고의 어떤 규정을 좀 그 정부 여당이 좀 완화시켜가지고 우리 고용을 흔드는 게 아닌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노사정위원회 그 한국노총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의도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그런 그 신뢰도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나 노총 관계자들한테 정부 여당이 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럼 뭐 해고 규정을 그렇게 완화하는 거 문제는 논의를 해봐야 되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도 필요할 것 같고. 예. 어쨌든 간에 노사정위원회를 빨리 이거 구성을 새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야당은 지금 계속 뭐 사회적 또 대타협 기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이슈 선점을 또 정부 여당한테 야당이 뺏긴 점이 없잖아요. 있고 예.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항상 야당이 들고 나오는 건데 이게 진부하잖아요. 예. 노사정위원회 있는데 또 만들어가지고 옥상옥을 만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노사정위원회 예. 그 우리 노총을 빨리 그 정부 여당이 신뢰를 줘가지고 예. 그 새롭게 구성해서 한번 또 해보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지금 이제 여당하고 저기 청와대에서 노동개혁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조금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네. 이게 돌파를 2년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 그게 좀 궁금한데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워낙 저항이 크지 않습니까? 정말 네. 어려우리라고 예, 봅니다. 예. 사실은 이 노동개혁을 잘못 들고 나와가지고 외국에서도 정권이 무너진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건 정부가 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그랬죠. 표 1을 각오로 추진하겠다. 예. 정말 정권을 내놓더라도 이 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손이라든가 우리 나라가 예. 제대로 선다는 그런 각오로 하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예. 공무원 연금 개혁만 하더라도 공직자들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거기는 노동 운동도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많은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동시장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대다수가 자기가 당사자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 이것도 왜 임금 피크제를 지금 들고 나오냐 이거예요. 정년 연장을 할 때 이게 같이 그때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정년 연장만 덜렁 시켜놓고 예. 이제 임금 피크제 들고 나오니까 안 해주는 거죠 노동에서는. 더군다나 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 예. 이것은 좀 쉽게 이게 좀 고용하는데라든가 해직을 쉽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세계적인 기업도 예. 그 무슨 비정규직 한 사람 그 촉탁직을 2년 그 정규직으로 안 하기 위해서 2년 사이에 16번인가를 재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쪼개기 재계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정도로 지금 사실상 비정규직이 대다수가 되고 예. 지금 문제는 노동시장에 있어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이게 정말 부족하거든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러니까 유연성도 좋지만 노동시장의 안정성이라든가 또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고 노동계를 설득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뭔 해결책이 나오지 자칫하면은 이거 대기업 편드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이 근로자들이라는 것은 역시 뭐 고용주 입장으로 볼 때는 을 내지는 병인데 그런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까지도 너무 풀어줄 경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된다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들의 협조도 물론 필요하고 정부로서도 그에 맞는 그런 어떤 장치들 이런 것도 또 내놔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 임금 피크제를 왜 지금 하느냐?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단기적 과제로 정부 여당 온 국가의 그 사명이 돼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뭐 경영학과, 스카이대 경영학과 나온 애들이 취업에 목을 메고 뭐 대다수 그 주요 대학 나온 뭐 또는 뭐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갈 데가 없고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안산 그 시화공단 가서 왜 저 볼트 안 만드냐 이런 얘기를 어떤 사람이 했다가 욕을 먹었죠.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장기적으로 이게 그 창출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모든 경제 주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지금 단기적인 과제로 청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임금 피크제 해가지고 빨리 이걸 보충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노동시장 계획이 고 교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그 정권에서 잘못 추진하면 크게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데 아까 독일 얘기를 대통령이 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슈레더 정권이 이거 노동개혁에 성공을 하면서 정권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독일이 그 유럽의 그 모든 그 경제에 우뚝 서서 그리스 사태까지 해결하는 걸 보면은 이때 희생이 있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무성 대표의 그 어떤 그 의지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노동개혁에 대해서 저는 장기적 과제는 온 국민이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 단기적 과제로 저는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 말이죠. 대학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느끼는데요. 제자들이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갖고 1년 유예, 2년 유예. 또 뭐 취직했다 그러면 이제 계약직인데 그러다가 30 넘고
평생 이제 뭐 계약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너무 그 과보된 상태에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입장벽을 쌓고 있다. 이런 문제는 오늘 대통령이 고뇌 끝에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임금 피크제를 지금 오해를 하시는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전에 정년을 연장할 때 임금 피크제와 패키지로 해시하는데 그 당시 여당이 임금 체계를 개선한다 이렇게 얼렁뚱땅해갖고 선거 앞둬가지고 빨리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이거 먼저 정년 연장을 시켜줘 버린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때 패키지로 했더라면은 정제도 연장하고 대신에 임금 패키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 안 한 거예요. 여당이 그때 확실히 임금 패키지하고 같이 패키지로 했더라면 그때 먹혔어요. 근데 이게 좀 반대하니까 그냥 임금 체계 개선을 한다는 조항만 쓱 합의를 해갖고 넣어놓고는 놔뒀다가 이제 하니까 이게 이제 새판잡이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네, 노동개혁하면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시각차가 많이 존재할 것 같은데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해서 사실 비정규직이나 청년층의 표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니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게 말이죠. 청년들 일자리 문제는 부모들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 대학 4학년애가 둘이 있는데 취업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하는데 이게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청년들 부모가 우리나라에 뭐 수백만 있잖아요. 그게 다 온 국민의 문제고 또 국가의 미래라고 아까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국가의 미래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갈 데가 없으면은 대학의 구성원들은 그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애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다 함께 모색해야 될 문제를 이걸 너무 저는 그 정략적인 생각에서 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노동시장이라는 이 개혁 과제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이슈 같아요. 이것을 저는 야당이 먼저 들고 나면 어떨까? 야당이 정권 뺏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당이 지금 또 선점당한 느낌이 있어요. 온 국민들 청년뿐만 아니고 그 부모들까지 지금 그 임금 피크제 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기회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야당은 뭐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부의 또 한 번 경제 민주화에 의해서 또 한 번 그 이슈를 선점할 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빨리 노사정이 됐든 뭐 대타협 기회가 됐든 야당의 적극적인 의지가 좀 나타났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 24분에 걸쳐 했는데요. 저희들이 대국민 담화의 핵심을 좀 추려봤는데 잠깐 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입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선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습니다. 공무원 임금 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가겠습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입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 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교육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가 추진해갈 경제혁신 방안을 설명드리고 모든 경제 주체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이제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방금 전에 썼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핵심 내용 들으셨습니다. 자, 두 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게요. 자, 오늘 25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 남은 2년 6개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지지율에 상관없이 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국정 과제 착실하게 좀 점검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좀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국정 운영을 끌어갔으면 좋겠다. 한 말씀 뭐 당구나 지지율에 뭐 상관이 없이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요? 지지율이라는 게 결국 국민의 동의와 동참, 성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에 상관없이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예. 노동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뭐 동참도 필요하지만 예. 사실은 정부로서는 뭐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 개혁입니다. 리스크가 많은 예, 개혁이기 예.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예.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대화를 하고 예. 소통을 통해서 예. 이렇게 협조를 끌어내야만이 어떤 그 개혁의 4대 개혁, 뭐 노동개혁을 비해서 4대 개혁도 이루어질 수 있는 예, 것이라고 예. 점에서 예. 대통령이 좀 적극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야당과 싶습니다. 국민도 협조를 좀 해야 되겠죠? 물론이죠. 예. 그리고 대통령도 말이죠.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이제 한 2년 반 남았는데 예. 오늘도 4대 개혁 나왔는데 저는 노동시장 개혁에 추진하고요. 예. 장기적인 과제는 다음 대통령한테 좀 넘겨두고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아까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야당하고 예. 주요한 그 파트너인 야당하고 적극적인 대화가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급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와 정군기 홍익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